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간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니?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2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2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2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2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2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2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